다양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하나의 기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니 수익률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관련된 오해가 많아서 오늘은 그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요즘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약 40년 뒤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더라.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를 못한다. 혹은 국민연금은 낸 만큼도 돌려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인데요. 자,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안에 들어갑니다. 기준 소득 월액의 보험료율 9%를 국회에 산정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액의 9% 정도인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이 9%의 절반인 4.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이해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로 한 달에 22만 5천 원을 내야 하지만 회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11만 2,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국민연금도 많이 내는 구조인 거죠? 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낼 수 있는 보험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468만 원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한 달에 낼 수 있는 보험료는 42만 1,200원이 최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에 468만 원을 벌어도 혹은 월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내는 국민연금 금액은 같다는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액을 둔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한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고소득자는 그만큼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라지고 또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입 대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 국민 강제 저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강제로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이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끝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나중에 노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강제로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거군요.
네, 만약 빈곤층이 늘어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그건 국가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국민연금이라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노후 소득 준비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남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62.1%는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적연금을 통한 경우는 9.8%에 불과합니다. 노후 준비를 강제로라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볼까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5월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887명이 받은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895원이었습니다. 연금 최고 수급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5세 남성으로 수급액은 204만 원이었고요. 최저액은 전남 해남군에 사는 69세 남성으로 7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 그리고 최고 수급액의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연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 소득별로 차이가 있고요. 가입기간별 연금액도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수령액도 커지게 되니까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중소기업 입사 3년 차인 36세 남성의 월 소득액이 250만 원인데 2043년 60세 정년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가 되어서 2048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70만 3,380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60세가 아닌 55세인 2038년에 퇴직할 경우 연금액은 월 58만 4,120원으로 12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소득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일했는지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이 연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방문의 상단에 있는 내 연금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더 뜨는데요. 우측 중앙 주요 서비스 코너에서 계산기 모양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찾을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의 금액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받게 될 때는 또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가치 예상 연금액과 함께 미래 가치 예상 연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상승률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향후 소득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급 희망 연령이 다르거나 가입 기간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득, 그리고 가입 기간, 또 지급 희망 연령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외에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혹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최고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거나 군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 출산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기간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출산 크레딧은 어떤 제도입니까? 네, 출산 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현행법상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녀 2명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확대법이 발의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부분부터 좀 볼까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총 수익금이 8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8조 3천억 원, 국내 및 해외 채권에서 4조 9천억 원, 국내 및 해외 대체 투자에서 3조 6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수익을 냈군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은 올해 코스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약 8조 원의 평가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88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총 누적 수익금은 308조 6천억 원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5.5%입니다. 네,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서인지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본 손해는 단지 평가손해일 뿐입니다. 사실상 모든 투자처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봐도 공적 연금 수익률 수준은 괜찮은 편인 건가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중 300조 원이 투자 수익인데 세계 어느 연기금에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의 수익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연기금의 전체 기간 평균 수익률은 6.02%고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수익률은 6.1%로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게 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돌아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금이 고갈이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고 보도됐었지만 그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긴 했지만 뭐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제 위기를 겪었던 나라라도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고갈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재원 조달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현재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 기금에 모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을 쓰고 있지만 기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유지 방식처럼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당시 경제활동 인구에게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89년 전 세계 최초로 연금 제도를 실시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기금이 소진되자 1957년에 부과 방식으로 바꿨고요.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독일의 노인 빈곤율은 8.4%로 우리나라 48.8%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연금 역사가 길어서 적립금을 모두 사용한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받을 수는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정교한 설계로 연금 납부 및 지급 방식 변경을 계획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